남녀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차이점을 유보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차이점을 유보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속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큰 심리적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남녀 간의 갈등과 모순이 많이 발생한다. 이 실증적인 말은 정말 사실인가요? 믿을 만한가요? 일부 심리학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른 걸까요? 뇌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실제로 서로 다른 뇌회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은 삶의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이해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감정을 더 잘 감지하고 표현합니다.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남성과 여성에게 MRI를 사용하여 뇌를 스캔하면서 슬픈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슬픈 사건은 여성 뇌의 넓은 영역을 활성화한 반면, 남성 뇌의 일부 영역만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은 사건이라도 여성의 강한 감정적 반응을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뇌량이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어퍼스 컬로섬은 언어 뇌 영역과 감정 뇌 영역 사이의 다리입니다. 말뭉치가 두꺼울수록 여성의 뇌는 언어와 감정 사이를 전환하는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남녀가 다툴 때 여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종종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 여성과 남성은 정보를 다르게 처리하는 데 능숙합니다. 뇌의 시각 피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색상과 랜드마크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뇌 영역이 더 넓은 반면, 남성은 거리와 방향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뇌 영역이 더 넓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성은 건물을 통해 도로를 식별하는 데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차로에서 북쪽으로 300m와 같은 남성의 지시에 때때로 불쾌감을 느낍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육감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의식적인 마음에 들어가지 않은 정보가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고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좌뇌 전두엽 남성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사물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남성은 일반적으로 의식의 객관적인 사실에 더 의존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실제로 성별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상상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성적인 부분과 여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성 이론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은 동일한 축에 있는 두 개의 극단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적인 축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남성과 여성의 일부 차이점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자는 선천적으로 과학을 잘하고 여자는 선천적으로 인문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 점수를 예로 들면 남성과 여성의 수학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대조군에 속한 여성보다 33%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능력 차이 중 많은 부분이 후천적 환경 영향에서 발생함을 시사합니다. 3. 남성과 여성의 태도와 행동의 차이가 대중에 의해 증폭된다. 심리학자 밀러는 자신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대부분 작거나 중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적인 의견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으로 더 관대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섹스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자유방임적인 남성과 가장 보수적인 남성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자유방임 수준의 평균 차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또한
성별 간의 차이를 확대하면 종종 성별 간의 유사점이 약화됩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은 관계에서 비슷한 요구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 존중과 이해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 욕구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남녀 관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모순은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도하게 일반화되고 확립된 견해는 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2. 상호 충성의 필요성. 충성심의 필요성은 우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우정이든 연애 관계이든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배신은 남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유하는 견해입니다. 3. 개인 공간의 필요성.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집착이 더 강하다고 말하지만 이 주장은 실증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사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들조차도 여전히 서로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경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가 위협받을 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차이점을 유지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녀 사이에는 차이점 외에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유보하면서 공통점을 추구하는 자세로 남녀 관계를 다룰 수 있다면 남녀 관계에서 갈등과 모순이 줄어들고 남녀 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계. 구체적으로 이성과 잘 지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관점 수용의 기본은 남녀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입니다. 이전 예에 따르면 당신이 남자라면 여자가 길을 잃었을 때 추상적인 방식으로 길을 가리키거나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녀를 비웃는 대신 그녀가 근처 랜드마크를 식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자입니다. 남자와 말다툼을 할 때 그가 말이 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신속한 의사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필요를 적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기술은 정확한 표현, 적극적 경청, 공격 회피 등 3가지가 활용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이고 정확한 언어로 전달하고 잠정적인 표현을 피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에서 들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격을 피한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적 비난과 분노한 말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은 양측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억울함과 상처를 쉽게 느끼게 하고 상대방의 정당 방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남녀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추구하고 남이 자기에게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모든 종류의 대인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안이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가난은 2세대를 넘을 수 없다. 세상 만물은 저마다의 변수가 있고 미래는 결국 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은 돈이 있어서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 단결하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은 확실히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집의 크기나 저축액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결정됩니다. 1. 가족이 하나 되면 축복이 온다. 가정이 축복이라고 하려면 먼저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집은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항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옳고 그름을 두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호 겸손, 상호 관용, 상호 이해를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을 많이 피할 수 있으며 가족의 화합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관용도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가끔 실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관대해야 합니다. 감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기여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의 삶에 대한 동반자와 기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족이 부조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을 등불 아래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그런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 2. 깨끗한 집과 행복한 가정. 가정이 복이 있으면 먼저 복된 곳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복된 곳은 가정 환경의 청결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며 그 상태는 가족 구성원의 기질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가족의 미래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의 기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세부 사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집에 들어서면 바닥이 깨끗하고 가구가 정돈되어 있고 구석구석 잡동사니 하나 없이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은 상쾌하고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족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또한 건강의 관점에서도 깨끗한 집은 세균과 먼지의 번식을 줄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집안일을 한 사람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온 가족이 위생을 존중하고 청결을 사랑하는 가정만이 더 큰 축복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생명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가족 모두, 특히 다음 세대에게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좋은 생활 습관과 자기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 가족은 이러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축복에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3. 근면과 실용이 행복을 만든다. 세상을 깨우는 영원한 말에는 부에는 뿌리가 없고 오직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몇 마디 말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표현합니다. 소위 고통이 없으면 이득도 없다는 것은 삶이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공정한 피드백 메커니즘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식구들이 모두 게으르면 금은산 위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분은 언젠가는 결국 고갈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도 결코 불평하지 않고 현실적이며 현 상태를 바꾸기 위해 자신의 손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의 삶을 돌볼 것입니다. 그들의 실용주의 정신은 주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가족 전통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가문의 전통 속에서 후손들이 자라면 그들은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에 있습니다. 좋은 기초와 좋은 능력이 없으면 갑작스런 행운은 항상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번영의 열쇠는 그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의 근면, 실용주의, 긍정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축복을 받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집의 여러 측면에서 암시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합과 화합, 가정 환경의 청결과 정돈,
가족의 근면과 실용주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부지런히 관리하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애인을 갖고 싶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안정된 연인을 원한다면 돈이 충분해야 한다. 남자가 애인을 준비할 때 먼저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많은지 확인해야 한다. 애인이 집을 원하면 주저하지 말고 개발사 사무실에 앉으세요. 애인이 금은 보석을 좋아한다면, 애인이 여행을 좋아한다면 적어도 금 가게의 문을 어느 방향으로 열지 알아야 합니다. 항상 세계의 산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몰디브 항공권을 어디서 예약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돈과 헤어지기를 꺼리는 남성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모가 애인과 헤어지기 위해 삼촌을 쫓아다니는 방법을 잊지 마세요. 아저씨의 평판은 훼손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신의 평판은 영향을 받았고 한두 문장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애인은 아내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그에게 내 일의 성격을 알리지 말라. 남자들은 아내와 애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애인이 당신의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을 상대로 사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그녀는 당신을 부패와 뇌물수수 혐의로 폭로할 것이고, 당신이 개인 상사라면 그녀는 당신을 탈세 혐의로 고발할 것이고, 그녀는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고 표절했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성취. 그러므로 남자들은 현실의 안개 속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제쳐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연인은 언젠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배신하지 않도록 지평선에 닿을 수 없습니다. 연인의 시력을 조절하고 그녀에게 너무 많은 친구를 소개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항상 자신의 연인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여자를 유혹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남자들에게는 큰 실수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친구가 전부 절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인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친구의 아내를 괴롭힐 수 없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당명 황제가 아들의 아내까지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연인을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친구의 눈과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연인과 친구를 모두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애인 앞에서는 그만둬, 아내 얘기는 그만둬. 어떤 연인들은 항상 여주인에서 큰 가슴으로 변해야 합니다. 아내의 인격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남자는 연인의 눈에 아내의 이미지를 피하여 아내가 예측할 수 없으며 그래야 한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내와 경쟁하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아왔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아내의 편을 드는 남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초래된 비극은 세상을 한숨 짓게 했지만 동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가정을 지키고 애인을 지키려면 아내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애인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을 삼가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은 절대 하지 말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헤어지면 절대로 스티커 같은 남자가 될 수 없어. 당신의 연인은 하나의 풍경이고 그녀는 하늘 전체가 아닐 수도 있고 지평선 위에 무지개일 수도 있고 오후의 일몰일 수도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인들은 밤낮으로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 그녀와 함께 있으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양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일부 여성들은 당신에게 지루함을 느낄 것이다. 전자는 가족의 정상적인 존재를 위협할 것이고 후자는 당신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침대에서 더 잘 자고 있습니다. 연인인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대부분은 남편과의 성생활에 있어 부조화를 겪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충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기능 수준이 일반 사람들보다 높아야 하며 집에서 아내를 달래는 것뿐만 아니라 연인의 성적 욕구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젊고 씩씩해도 괜찮지만 나이가 조금 많거나 바쁜 일로 인해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연인 앞에서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애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침대에서의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애 실력이 떨어져 애인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식품 매장을 더 많이 방문하고 집에서 사슴성기와 거북이를 더 많이 구입해야 한다. 자녀를 보호하고 연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마치 자기 자식을 좋아하는 만큼 애인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식에 관한 모든 것을 애인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연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그녀는 당신의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무관심할 것입니다. 중요한 상황에서는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이미지보다 당신을 더 미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짜 애인이 남자아이의 뺨에 황산을 부어 흉측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후 남자는 너무 후회해서 아이를 안고 통곡했다. 너 죽인 게 아빠야.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연인에게 항상 당신의 행방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들은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녀에게 거침없이 자신의 행방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직장 상사나 고객과 함께 식사할 때 옆에 동행할 여자가 앉아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애인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징징거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너 어디야? 나갈래? 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 언어, 이것들은 당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그녀가 당신 앞에 신비롭게 나타날 때 당신이 그녀를 체면 때문에 차갑게 대하면 그녀를 히스테리하게 만들거나 그녀의 원형을 숙녀로 바꾸거나 불량배가 되거나 심지어 장난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귀하의 승진 및 돈 버는 기회가 많이 중단될 것입니다. 결코 미래나 현실을 약속하지 않는 천상의 영역. 많은 남자들은 애인과의 침대에서의 열정이 지나가고 아내에게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고 나면 서로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후 즉시 천국으로 표류합니다. 약속. 실제 상황과 사실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지만 그 순간의 약속은 언제나 당신의 연인에 의해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는 항상 당신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말은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과의 약속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연인 앞에서 당신의 위신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여자는 필요한 만큼 당신과 함께 법정에 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콘돔은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녀서 트러블이 나지 않으면 연인이 씌워줄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애인과 섹스할 때 아들 낳아라 같은 우스꽝스러운 말을 자주 하지만 여자의 배가 커지고 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사산되었거나 유도된 낙태였습니다. 물론 아들을 안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법정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므로 수입 콘돔은 피임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추가 콘돔을 착용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안전은 성적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집에 뭔가 숨겨두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남편이 집에 숨겨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풍수 이론에 따르면 가정 풍수를 통해 사람들의 부를 증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부를 끌어들이는 풍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부를 유치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마스코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풍수가 부를 유치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운세가 좋지 않다면 마법 주문을 시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십 개의 쌀알을 집 어딘가에 숨겨두면 그 집은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쌀은 흙이고 흙은 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집의 서북쪽에 숨겨두면 집안이 번영할 것입니다. 에르웬의 집 어딘가에 고대 동전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 가문의 아들은 높은 지위에 있게 될 것이며 그의 남편은 명예를 얻고 그의 아내는 귀족이 될 것입니다. 모자, 벨트, 신발 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집 어딘가에 숨겨두면 아이들이 구별될 것입니다. 그려진 모자, 허리띠, 신발은 반드시 고대 관료들이 신던 궁중신발, 관모, 옥뒤로 북동쪽에 있는 아이들 방향으로 숨겨서 아이들이 자라서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숨겨진 아이템이 농부의 대나무 모자, 집줄, 허리띠, 집신이라면 아이는 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보유도입니다. 요즘 공직자들은 입을 수 있는 관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바꿔야 합니다. 장군의 옷을 동쪽에 놓으면 장자에게 해가 된다. 장군의 옷은 군복, 군은 마른 금이다. 금속은 나무를 이길 수 있으므로 장자에게 좋지 않다. 남쪽에 두면 불이 되어 금속을 이기고 중년 여성은 장군이 될 수는 없지만 북동쪽과 서남쪽에 두면 재산을 얻을 수 있다.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십시오. 누군가 북쪽에서 금과 물을 가져오면 둘째 아들이 상사의 보살핌을 받고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집 어딘가에 잉크병이 숨겨져 있다면 그 집에는 충직하고 친절한 현자가 있을 것입니다. 검은 먹물은 물에 속하며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데 물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 북쪽에 놓으면 둘째 아이에게 좋고 동쪽과 동남쪽에 놓으면 나무가 생기니 장남에게 좋다. 큰딸을 남쪽에 두면 물이 불을 억제함으로 둘째 아이에게 불리하고 남서쪽과 북동쪽에 두면 땅이 물을 다스림으로 자녀와 어머니에게 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금을 서쪽과 북서쪽에 배치하면 물이 생기고 아버지와 딸은 돈을 잃게 됩니다. 집 어딘가에 대나무 잎 3장을 놓으면 집이 안전하고 상서로워질 것입니다. 대나무 잎은 진나무에 속하며 나무는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3개의 잎은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므로 집의 남쪽에 놓으면 가족이 안전하고 길조를 누릴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평화를 가져온다. 고해서 이 물건을 다른 위치에 두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는 것은 나무와 나무의 조화로 장남과 딸에게 불을 가져올 수 있다. 2. 북동쪽과 남서쪽에 배치하면 나무가 땅을 압도하여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서쪽이나 북서쪽에 배치하면 금속이 나무를 압도하여 소녀나 아버지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옵니다. 4. 북쪽의 수생수로 식재할 경우 둘째 아이에게 불리하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도박으로 20만 달러를 잃었다. 그는 너무 불안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한 시간을 기준으로 이지대국이 아파서 헥사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입을 녹색 운동복 세트를 사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간도 늦어지고 사람도 장소도 낯설고 녹색 운동복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나뭇잎내 장을 따서 코트 주머니에 넣고 저녁 3시에 동문으로 카지노에 입장하고 7시까지 도박을 중단하라고 하세요. 그 남자는 지시에 따라 아침 7시에 칩을 정리하여 30만 달러를 얻었습니다. 모두에게 물어보세요. 나뭇잎 내 장의 가치는 누구입니까? 우주의 모든 것에는 고유한 오행의 정보가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를 떠나 신비롭고 신비스러운 해법을 논한다면 이는 이순신의 연구를 잘못된 길로 이끌 뿐이며 우리는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손끝에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을 불러일으키는 마스코트. 1. 도자기. 도자기는 예로부터 불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질병을 물리치고 재앙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2. 어항. 산은 고귀하고 물은 부이다. 어항은 불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고 물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불을 번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어항을 배치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터에게 위치 측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잉어나 금붕어, 집이나 사무실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싶다면 잉어나 금붕어를 키우면 됩니다. 이익과 금은 모두 사람의 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인, 은, 오래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꼬리가 9개 달린 물고기, 꼬리 19 또는 꼬리가 29개인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부의 신. 부의 신은 부의 신, 관공, 과 부의 신으로 나누어진다. 부의 신을 올바르게 공경하면 온 가족과 사업이 행운을 누리게 되고 부의 신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부의 신이 흩어진 재물의 신이 되어 당신의 재물이 낭비되고 손상될 것입니다. 특히 무술의 신인 관공을 제대로 존경하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공의 칼도 사람을 해칠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우캐션은 문을 향해야 하고 웬캐션은 문을 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행운의 소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물을 불러오는 일이며 집 전체가 미혼 남성으로 가득 차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제품은 결혼한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템은 물이 부이기 때문에 욕실에 놓았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침대 머리맡에 놓아도 되지만 여성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법 무기는 1년 동안만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마법의 힘이 사라집니다. 5. 금괴. 주로 불을 창출하고 번영을 누리는 데 사용되며 쌍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집의 가장 큰 창문이나 창틀에 금괴 한 쌍을 각 모서리에 하나씩 놓습니다. 목적은 창문 밖으로 불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2.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대각선 모서리에 배치합니다. 이곳은 바람과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며 금괴 한 쌍을 놓아 불을 불러오는 기운을 강화합니다. 6. 두꺼비. 행운의 두꺼비와 일반 두꺼비의 차이점은 다리가 4개가 아닌 3개뿐이라는 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원래는 도깨비였지만 나중에는 행동을 바꾸고 여기저기에 돈을 쏟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짐승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두꺼비를 배치할 때 머리가 안쪽에 있어야 하고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과 창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돈이 집에서 배 터지게 될 것입니다. 불을 촉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의 누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 픽시우. 이 상서로운 동물은 비늘이 없고 발이 없으며 위풍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풍수 장식이지만 불을 중시하는 사람이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판매원에게만 적합합니다. 마법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치할 때 머리를 문이나 창문 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는 부에는 좋지만 한 쌍의 용왕절을 추가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부풍수란 무엇입니까? 집의 풍수 장식은 또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풍수 트릭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의 노력과 풍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행운이 어느 정도 향상되거나 높아질 것입니다. 부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수에서의 재무 상태에는 상징적 재무 상태와 실질적 재무 상태가 포함됩니다. 상징적 재무 상태는 일반 대중이 입문이라고 부르는 명확한 재무 상태에 속합니다. 레벨. 왼쪽 또는 오른쪽 대각선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산책로가 아니지만 불을 모을 수 있는 모퉁이를 형성하고 이 위치에 마스코트를 배치하여 재정 자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절한 장식은 거실의 분위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화병, 보물, 부신, 주괴, 보물병, 세염 속의 태그림,
산수화, 안쪽을 향한 사슴떼, 금누, 여의, 두꺼비, 표범 등 북위의 마스코트로 놓을 수 있는 것들 안쪽에는 한 쌍의 유니콘, 크리스탈, 풍요의 뿔, 백자진원, 파인애플, 자몽, 오렌지, 고대동전, 화분, 꽃꽂이, 돈나무, 길쭉, 달결석, 수학그림, 매년행운, 32지 도자기, 백단, 결정형성, 행운, 부와 장수 삼선, 도동 등 모든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배열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마스코트의 힌트를 활용하여 축복을 늘리는 것 이상입니다. 명백한 재무 상태와 숨겨진 재무 상태가 실체적 재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에서는 부의 변동을 상징하는 파도 그림을 배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폭포 그림 역시 부의 오고 가는 모습을 상징하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다. 풍경화 속 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 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불운이다. 잎이 뾰족한 식물, 가시가 있는 식물, 수질이 나쁜 식물은 운이 좋지 않습니다.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 가시가 많은 식물, 수정 동굴 등은 모두 돈 버는 기복을 상징합니다. 집 앞에 밝은 홀은 넓고, 비전도 넓고, 당연히 마음도 넓고, 야망도 크므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허름한 골목이나 좁은 골목에 살거나, 집 앞에 거대한 건물이 있고 고기압이 있거나, 집 앞에 옹벽이나 산,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오라를 방해하고, 주인을 괴롭히는 노예의 모습, 주인을 압도하는 손님의 모습도 보이고, 쉽게 악당을 공격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 돈을 버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선택할 때 집 앞이 넓은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물이 집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물이 흐르는 상황이며 이는 부의 상징입니다. 물의 흐름이 집의 방향과 반대라면 물의 불리한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상서로운 일입니다. 물의 흐름이 집과 평행하면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이 더 상서로운 상황입니다. 집에 있는 물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와 장식을 끌기 위해 어항, 저수지, 순환하는 돌, 시간 등을 집안에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고 단단하기 때문에 기를 기로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약한 기를 상서로운 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기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3원치론에 따르면 약한 기는 동쪽, 남동쪽, 남서쪽에 있어야 한다. 이 세 방향으로 물을 놓으면 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질에 주의해야 한다. 물이 너무 탁하다면 부의 원천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물의 흐름 방향도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배치 각도에 주의하세요. 잘못 배치하면 복숭아꽃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배를 운반할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고 불운을 쫓아내는 방법. 1. 가정에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불운의 근원인 생명 없음에 반대하십시오. 생명이 없는 집은 언제나 가족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일과 공부가 영향을 받고 모든 것이 잘못될 것입니다. 상록수를 더 많이 심거나 새끼 고양이, 강아지 등 생기 넘치는 애완동물을 키워 원래 가난하고 황폐했던 분위기를 점차 번영하는 느낌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 세대의 빈민가에 있는 집을 임대하거나 거주하려면 이전이 필요합니다. 우선 오래된 집에 새로운 모습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그림이라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전 세대가 사용하던 스토브, 침대, 문, 창문 등은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 외관을 장식하면 변신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 안팎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깔끔하고 깨끗한 집은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오래전에 버려야 했지만 버리기를 꺼려하는 일부 오래되고 축적된 품목은 제때에 치워야 합니다. 낡은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새 것이 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면 집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책상은 먼 곳을 볼 수 있는 창문 앞에 배치해야 합니다. 일할 때 넓은 비전을 유지하면 밝은 직업 미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먼저 새로 지은 건물이나 저 멀리 우뚝 솟은 푸른 나뭇잎 등 활기 넘치는 무언가를 봐야 합니다. 결론, 위의 소개를 통해 실제로 집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돈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부의 유무는 집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집 풍수 부와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의 소개를 통해 풍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련은 땅을 파고만 2226m까지 파기로 결정했는데 왜 파기를 중단했습니까? 소련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탄생했으며 소련의 성립과 해체는 세계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20세기는 소련의 흥망성쇠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 수립 후 제2차 세계대전의 연기도 뒤따랐고 전쟁은 새로운 정권에 대한 시험이었고 소련은 그것을 견뎌내며 세계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주었다. 전쟁의 세례를 받은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강대국으로 변모하였고 세계 양상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소련을 필두로 하는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대결로 전개되었다. 두 극은 강하고 패권을 놓고 서로 경쟁합니다. 세계 제1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이 고조되고 있으며 두 나라는 군비, 과학 기술 등의 측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과학기술이나 군비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면 소련은 즉시 그 뒤를 따를 것이고 미국을 능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다르지 않다. 미국이 심해 탐사 계획을 세웠을 때 소련은 땅을 뚫고 뚫는 계획을 내놓았고 이것이 유명한 콜라 초심해 시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련은 많은 깊은 구멍을 뚫었는데 그중 가장 깊은 구멍은 무려만 2226m에 달했습니다. 탐사 결과에 따르면 그 깊이에서 주변의 광물은 모두 다이아몬드와 금인데 나중에 발굴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정밀 드릴링. 소련이 콜라에서 초심층 시추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땅을 파는데 엉성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련의 눈에는 위치가 가능한 한 북극에 가까워야 하지만 너무 멀지 않아야 하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눈을 감고 남극으로 점프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콜라 반도의 노르웨이 국경 근처의 위치를 선택했고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시추공이 하나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1226m에 이르는 많은 시추공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인공 시추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콜라는 카타르와 러시아가 유전을 탐사했을 때 그것을 능가했기 때문에 3위에 불과하다. 지금 집에서 깊은 우물을 파고 회전식 드릴 장비를 사용하여 드릴 파이프 바닥에 설치하는 것처럼 땅에 구멍을 뚫는 것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드릴 비트가 구멍의 바닥에 도달하면 강력한 엔진이 구멍의 바닥을 뚫어 구멍이 계속 깊어지고 지면의 액체가 구멍 안팎으로 계속 회전하여 드릴 비트 냉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구멍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매우 꽉 차 있고 현실은 매우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콜라 시추 계획이 확정되자마자 소련은 즉시 진행했고 지질학적 요인으로 인해 초기 단계는 매우 순조로웠지만 후속 굴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발굴이 9,500m에 도달했을 때 소련 과학자들은 운반된 물질을 분석하고 탐사한 후 주변의 금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발견은 모두를 흥분시켰다. 예약된 중단.
일반적으로 1톤의 금층의 금 함량이 4g일 때 상업적 개발 가치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의 수익률은 채굴 비용보다 큽니다. 콜라가 9,500m에서 시추되었을 때 주변의 금층은 80gt에 이르렀는데 이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였지만 소련 당국은 개발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파냈고 결국 그들의 목적은 금이 아니라 남극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발굴 작업이 12,226m에 이르렀을 때 소련은 미국과의 냉전으로 인해 소련 경제가 압도당하고 언제든지 분열되어 소멸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 미친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소련이 금층을 캐내는데 거의 20년이 걸렸고 만약 그것이 채굴된다면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소련의 관련 정보를 보면 프로젝트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첫 번째 단계는 12,000m에 도달했을 때 종료된 다음 1983년에 시작되었으며 1993년 소련 붕괴 후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즉, 두 번째 단계에서 소련은 10년 만에 226m만 파냈다. 따라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프로젝트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당시 소련의 과학 연구 수준으로는 더 이상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련이 금을 채굴한 지금, 콜라홀 근처의 금광이 소련의 당면한 필요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 분명히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주었다. 왜냐하면 소련은 단순히 시추공에서 많은 양의 금을 추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단지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대규모로 금을 채굴하려면 많은 돈인 많은 대형 기계와 장비를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소련의 경우 지속적인 채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련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중단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초자연적 사건 시작 암울한 끝을 외치는 콜라 시추 프로젝트는 결국 소련 역사의 희미한 슬픔이 되었지만 콜라 시추에 대한 전설은 항상 떠돌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소련이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때 콜라 시추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보고되었고 초자연적인 사건이 심화되었으며 소련 전문가들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발굴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소련 전문가들이 스스로 단계를 밟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돌아올 수 없고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며 구소련에게 이 캐럿시 추공은 맛없고 버리기 안타까운 진정한 닭갈비가 되었습니다. 소련은 결국 붕괴했고 콜라시추도 소련 붕괴 원인의 축소판이 되었고 기초 경제의 발전에 주목하지 않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패배시키려고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결국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들었고 상부구조의 붕괴는 불가피한 추세가 되었다. 물론 소련 당국은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그램 종료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가 공개될 것이며 결국 구소련의 기록 보관소는 보존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우리를 위해 이 미스터리를 풀게 하십시오. 경제적 기반이 상부구조를 결정하고 미국이 소련과의 패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기반이 있기 때문이며 달러가 국제 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탄탄한 경제 기반이 있는 소련은 당연히 적수가 아니며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경제자본이 가져다준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으며 진정으로 미국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